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44회 ADS-B 합격을 위한 출제 키워드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늘상 회차별로 출제했던 출제 포인트 플러스 그동안 주기적 패턴을 갖고 있는 나올 차례인 키워드, 마지막으로 빅데이터 분석 기사 필기 파트와 서로 겹치는 교집합 문제도 같이 풀어보면서 44회 시험을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데이터 이해 파트입니다. 1과목이고 전체적으로 우리 시험 출제 유형이 단답형이 사라짐으로 인해서 24년도에서 시험 봤던 수험생의 득점 분포는 오히려 한두 문항 상승했던 과목입니다.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보게 되면 7.5 문항 득점 분포를 갖고 있고 여러분한테 합격에 있어가지고 전략 과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깔끔하게 정리하고 가도록 합니다. 자, 첫 번째 데이터 이해 파트 보도록 하죠. 데이터와 정보 파트에서는 데이터와 다른 개념을 명확하게 구분짓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표현 형태에 따라서 계량화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정성적과 정량적 데이터로 구분하게 되고 이 특징을 구분하는 것이 이번 회차의 예상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암묵지와 형식을 통해서 지식이 만들어지죠. 이 암묵지와 형식지의 상호작용 4가지, 어느 단계에서 암묵지와 형식지로 가고 형식지에서 암묵지로 가고 이런 터닝 포인트를 알고 있는 것이 이번 시험의 출제 포인트입니다. 세 번째는 DIK 피라미드 구조이죠. 각각 데이터와 정보와 지식과 지혜, 사례를 통해서 구분하는 문제 이번 회차에 아주 가중치가 높습니다. 어쨌든 간에 1, 2, 3번에서 무조건 한 문항이 출제가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데이터베이스 계열입니다. 자, 데이터베이스와 DBMS는 서로 다른 개념이죠. 이 개념 구분하는 첫 번째 배경 지식이고요. 예상컨대 이번에는 객체지향 DBMS가 등장할 것 같습니다. RDBMS는 관계형 행과 우리 열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런 형태로는 모든 데이터를 담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복잡한 관계를 담을 수 있는 객체지향 DBMS가 등장하게 되고 우리 2번 정도 출제가 되는데 그동안 객체지향 DBMS의 정의를 물어보는 문제. 물론 보기에는 객체지향이 등장하겠죠. 예상되는 포인트입니다. 자, 5번째는 무조건 이 파트에서 한 문항이 배정이 되어 있는데요. 데이터베이스 계열 중에서 우리는 데이터베이스를 다양한 데이터를 담게 되죠. 거기서 우리는 ODS, 데이터 레이크 이 2가지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ODS는요, 우리 정형 데이터, 실시간 분석할 때 쓰는 저장소고요. 데이터 레이크는 정형, 반정형, 비정형을 보관하게 되는 원시 저장소입니다. 정의가 출제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ETL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이런 데이터 레이크에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저장하게 되고요. 데이터 웨어하우스와 데이터베이스의 특징을 구분하는 문제 출제 포인트입니다. 또한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부분 집합을 데이터 레이크라 하죠. 또 DW와 DM을 구분하는 문제 또 다른 출제 문제죠. 어쨌든 간에 우리 데이터베이스의 정의와 특징 중에서 이런 데이터베이스, ODS, 데이터 레이크, 데이터 웨어하우스, 데이터 마트 요 상호 연결된 개념에서 저는 한 문항이 출제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또 하나 우리 6번째는 데이터베이스 설계 순서 우리 출제가 된 지 좀 됐거든요. 이번 회차에 예상되는 문제입니다. 또한 ETL에 각각의 데이터를 추출하고 변환해서 적재하는 그 기능을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데이터베이스의 활용이죠. 우리 시험에서 한 번도 회차에 빠진 적이 없습니다. 7+1이라 한다면 기업 내부 데이터베이스, OLTP, AP, CRM, SCM, 그 다음에 ERP, BIPA 플러스 KMS까지 이 중에서 무조건 한 문항은 출제가 되겠죠. 사회 기반 데이터베이스는 기업 내부 데이터베이스와 구분만 정도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2장의 데이터의 가치와 미래 파트입니다. 빅데이터 특징 3V, 특히 볼륨은 데이터 크기이죠. 이번 회차에 데이터 크기 순서를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빅데이터 본질적인 변화 너무 많이 출제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강조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사전에서 사후, 질에서 양, 우리 표본에서 전수, 인과에서 상관 이 위치 바꾸는 문제 너무 정형화된 문제이죠. 자, 예상컨대 빅데이터 플랫폼 의미를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빅데이터 기능 파트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 플랫폼 사례를 보여주게 되고 빅데이터 어떤 기능을 물어보는지 예상되는 포인트이죠. 특히 우리 교재에서는 해당되는
우리 페이스북 사례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플랫폼이란 단어를 찾아보도록 하면 되죠. 자, 다음 빅데이터 가치와 영향 파트입니다. 자, 빅데이터 가치 산정이 어려운 이유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번 회차에 나올 순번에 가깝습니다. 가중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빅데이터 영향 파트인데요. 늘상 우리 시험 문제에서 어떤 산업군에 대해서 빅데이터 영향이 크게 발휘하게 되고 어떤 산업군에서 영향이 없다는 표현이 오답 보기로 대부분 등장했습니다. 전반적인 산업에 영향을 주고 있다.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데이터베이스 활용 파트는 100% 회차별로 가중치가 있습니다. 빅데이터 테크닉 기법은 7가지가 있죠. 연관 규칙이 있었고 우리 회귀 분석, 유전 알고리즘, 감정 분석, SNL 분석 또는 기계학습 등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가장 출제가 높았던 것은 유전 알고리즘이고 이번 회차에는 감정과 SNL 분석이 등장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례와 정의 꼼꼼하게 체크하도록 합니다. 자, 다음 빅데이터의 가치와 미래 파트에서 위기 요인과 통제 방안입니다. 빅데이터 위기 요인 세 가지가 있죠. 사생활 침해가 있고 책임원칙의 훼손이 있고 마지막에 데이터 오형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통제 방안 올바르게 연계하는 문제 100% 회차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이번 회차에서는 예상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비식별화 기술이죠. 자, 개인정보 비식별화 기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명 처리도 있고 데이터 값 삭제, 데이터 마스킹도 있고요. 그죠? 총계 처리도 있습니다. 사례를 보고 어떤 비식별화 기술이 적용이 됐는지 꼼꼼하게 확인하도록 합니다. 또 예상되는 포인트 중에 개인정보법 관련해서 출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른바 데이터 3법 중에 하나가 개인정보보호법이고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이걸 더불어서 데이터 3법이라 하게 되고 출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빅데이터 활용을 하면서 당연히 자원, 데이터가 있어야겠고요. 기술이 있어야겠고 인력이 있어야겠죠. 자, 이렇게 특정 암기 과목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자, 3장으로 넘어가도록 합니다. 가치 창조를 위한 데이터 사이언스와 전략 인사이트 파트입니다. 자, 요즘 들어서 우리 시험 문제 그동안 40회가 넘어갔고 어느 정도 1과목, 2과목은 예상 포인트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1, 2과목에서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자, 요즘 들어서 3과목의 과락률이 아주 상승하고 있죠. 아마 3과목의 변별력을 계속 두게 될 겁니다. 자, 빅데이터 분석과 전략 인사이트 파트에서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자, 1차원적 분석과 전략 가치 기반 분석의 차이점을 알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1차원적 분석 정리하죠. 업무의 효과는 있습니다. 하지만 태생적으로 한계가 있죠. 확장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데이터를 가지고 통계학적 또는 경제사회 트렌드, 고객 니즈의 변화 요 세 가지 매핑시키게 되면 그걸 가치 기반 분석이라 하게 됩니다. 포인트 찍고 갑니다. 다음은 전략 인사이트 도출을 위한 필요 역량입니다. 데이터 사이언스란 정의, 통계학과 데이터 마이닝의 차이점이 포인트이죠. 통계학은 적용하는 데이터 마이닝은 분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요 포인트 오답 보기로 잘못 설명해서 등장하게 됩니다. 자, 세 번째는 빅데이터 그리고 데이터 사이언스 미래의 가치 패러다임의 변화죠. 24년도에 가장 가중치가 높은 포인트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3번이나 출제가 됐으니까요. 형태는 순서를 물어볼 수도 있다. 또는 에이전시의 정의를 물어보는 형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